안녕하십니까. 국선도 음양연구원의 대군 강대일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천원기 9764년의 도의 계승을 오늘날까지 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다 그대로 원법이 내려오게 됐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한번 보면, 우리 박산 밑에 이 하민이라고 하는데, 하늘암도인, 한자로는 청기도인이라 하고, 이 하늘암도인이 연세가 50이 넘으셔서 박산에 혼자 수련을 하다가 우연히 선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따라가 이 수련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류에 내려오는 이 도인데, 이것이 박산에서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내려져서 지금까지 9764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있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도는 9764년 이전에 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건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금 제야사학자 중에서는 우리 역사가 9183년인가 4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지구의 역사는 수십만 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정확하게 요즘에는 이제 예언가들이나 또 우리의 역사에 대한 문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그 역사에 대한 근원들을 밝혀내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문헌을 찾아서 세계를 누볐던 많은 그 열정어린 이 역사에 고생해 오신 분들, 또 학자분들, 또 문헌을 또 풀이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 이것을 밝혀내기 위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학회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다 찾은 것은 한맥이고, 그분들이 지금 찾아놓은 것은 서기 2000년 사이에 써있던 고구려라든가 또 고려, 신라, 또 이조 때 이 문헌을 받아서 써왔던 사람들의 문헌이 그 지금 역사학자들, 이 찾아온 분들의 모든 사료가 돼서 그것을 지금 분석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찬란했던 역사를 분석하고 지금 밝혀내는 중입니다. 이럴 때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정통 원맥 원법이 내려오고 있었으니 참으로 세상은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남북 전쟁 이후에 이산가족 찾기를 했었는데, 그때에 이웃 간에 서로 형제가 자매가 살면서 모르고 그냥 남남처럼 살아오다가 우연히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벌여주는 바람에 서로 이렇게 과거사를 내놔서 서로 만나보니까 이웃에 있던 사람도 있었고 아주 근처간에 가까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그 수십 년 동안 찾았던 형제 자매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불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도가 이렇게 50여 년 전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나라 전통 원법, 원맥이라는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이 수련을 수없이 많이 하고 이 도법을 가지고 내려오신 청산도인께서도 우리나라의 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9700년 역사라고 수차례 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밝히기도 하셨는데도, 이렇게 지금 우리 역사는 동떨어진 역사로 밝혀지고 있으니 참으로 이산가족보다도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청산도인께서는 단순하게 우리 그냥 전통으로 내려오는 우리 역사를 밝히고자 내려오셔서 도법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악기가 다가옴을 이미 스승님들한테 듣고 이 모든 이 도법을 다 전수받아서 수련을 마치시고
이제 청산도인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 하산하셔서 많은 이들의 다가올 악기에 모든 근원을 밝히고 수련을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 이 도법을 펼치신 건데, 이것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듯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쪽에선 종교적으로도 또 의혹하는 쪽도 있고, 또 이 도법이 제대로 체득하지 못해서 잘못 전해지는 경향도 있고, 이 청산도인의 수십여 년간의 각고 끝에 이루어낸 이 도법의 완성을 지금은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 참으로 미워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근간 수개월 만에 제가 8월 달부터인가 이것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3개월여 됐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 묘하게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찾아나온 이 환인이라든가 환단고기, 또 이 천부인이라는 이 비법을 갖고 내려와서 박산 밑에서 우리의 모든 민족을 교화시켜서 평화로운 나라를 세웠다라는 이런 찬란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많이들 발표를 하는데, 신기하고 묘하고도 또 이상하리만큼 그 환인이 누구신지, 또 환인은 갖고 내려왔다는 천부인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그 사람이 남겨놓은 책자에 환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환국을 또 일본의 고약한 친구가 국자를 빼서 인자로 바꿔서 환인이라고 해놨으니 이것을 환인으로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환인이 내렸으니 환국이라 하고, 또 천부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도 아직 밝히기가 아주 미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이 1만 년 동안 정확하게 9764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의 이 박법의 이 내역을 보면은 그 내용의 실체를 밝혀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으니,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첫째, 9764년 전에 이 하늘암 도인께서 이 선인을 만나서 세 가지를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금의 박법인데 지금은 국선도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선도법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정이요, 두 번째는 통이요, 세 번째는 선이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까지 다 발행을 해서 이제 그 도법을 다 공개를 하셨는데, 처음에 정이 정각도요, 이것은 인체의 모든 갖춤을 갖게 하는 도법이고, 두 번째 통기법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사람과 하늘이 통하고, 그 다음에 선도법이라 해서 이것을 육신과 정신을 합일시켜서 마지막 선도법을 다 체득을 하고 체이천을 하고 나면 명실공히 우리는 이 전지전능한 이러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태어난 것은 하늘의 일기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일기는 최초에 이 지구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텅 빈 공간에서 홀과 올신이 두 분이 나타나서 이 일기를 생산해내니, 이 일기의 기운과 전기가 내려와서 지구의 만물을 생산하게 됐고, 그 중에 그 만물을 생산하고 나서 인간이 하나 나왔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곳저곳에서 툭툭 나와서 생산이 돼서 말을 하고 다니니, 걸어다니면서 그 중에는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 역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기가 어렵고, 어쨌거나 이렇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럼 인간이 태어난 근원은 무엇이냐를 보면, 이 홀신과 올신이 만들어 놓은 하늘의 전기 일기가 그대로 인간에게 전기신으로 분화돼서 이 모든 기운을 다 우리가 온전히 받고 태어났으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표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나, 그 자체가
그 에너지가 그대로 인간에 다 전해져서 인간한테는 전기신이라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우주에는 음량이 있고 천지간에는 수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음량이 합하고 수화가 합실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또한 하늘의 전기 일기를 받아 내려왔으니 인간은 두 가지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는 코로 마시는 숨이요 하늘의 전기요 두 번째는 육신을 이 땅에서 받고 태어났으니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곡기를 섭취를 해서 이 육신을 발육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모든 곡기들을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다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를 해서 지금 오늘날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오고 여기에 또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이 나오고 또 뭐 영양학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아주 복잡다단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식동물이 아니라 채식동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음식에 대한 이 근원을 보면 이 알곡을 먹는 까치나 새들은 좀 얕고 영리하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 이 고기를 먹는 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은 좀 포악하고 그러나 용기는 있는데 인간은 채식동물이니 한없이 선한 진리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동물을 보편적으로 보면 덩치가 큰 동물도 있고 적은 동물도 있으나 이 채식동물은 보편적으로 다 순하고 어질고 이렇게 성품이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품도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채식동물로 태어나 살다가 언제부턴가 이 육식을 먹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제가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단백질 섭취해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먹어도 되는 이유 뭐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도 살을 빼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육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것으로 살이 많이 쪄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지금 아주 혹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입장인데 이 다이어트를 아무리 하려도 되지 않고 또 육식을 줄이면 기운이 없는 것 같고 이 육식에 길들여진 인간의 몸과 입은 육식을 끊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육식을 안 하면은 기운이 떨어지냐 하는 것은 인간이 요즘엔 태어나는 날부터 모유수유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할 때에 벌써 어려서부터 고기를 갈아서 먹이기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을 당연시처럼 이렇게 음식 문화가 정착이 돼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의 근력과 기운은 조금 느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이 막혀서 순환이 안 되니 우리가 숨 기능이 조금 둔화되면서 산소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 숨이 좀 빨리 차고 채식을 많이 한 사람은 숨이 좀 덜 찬 이런 결과를 나이 먹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뛰는 걸 보면 육식동물은 얼마 뛰지 못해서 숨이 차고 산소 공급량이 적으니까 채식 동물은 빠르기도 하지만 장기간 뛰어도 지치질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호흡의 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일기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원기를 충전해야 된다. 에너지가 뭐 소진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이 이 숨의 원리가 있으니 그 숨의 근원이 이 도법에 있는 것이고 이 도법의 근원이 숨이니 여기에서 먼저 이 숨을 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이 기혈순환이고 이 기혈순환법은 그냥 우리가 간단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자연 대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그래서 기혈순환을 다 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비로소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 몸이 준비가 된 것이니 그 준비 운동 뒤에 이 박돌법의 동작 구성 원리에 따라서 행공을 하게 되는데 그 행공법은 또 천지의 모든 이치를 담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양, 또 하는 수화작용, 이런 이치에 맞춰서 오운육기, 이러한 모든 이치에 맞춰서 이 동작 구성 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만 수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전지전능한 인간으로 갖춤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수련이 쉬운 것 같으나, 말로는 쉬운 것 같으나 실증적으로 수련을 해보면 상당히 어렵고 엄청난 고행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인고의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면 결단코 이 수련은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다 하신 분은 지금 9764년 동안 수십 분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이 도를 받은 사람들은 숫자는 많으나 다 일부만 받아서, 그분들이 지금 대략 그 인원들을 보면 신라 때부터 밝혀진 분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이조시대에 간간히 좀 이어서 받아오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 사람들의 문헌을 몇 개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제 정법이 나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암 도인이 하민이 이것을 세 개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모든 민족을 교화시키는데, 여기에는 지금의 현 중국 모든 화족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원래는 우리 동이족들이 다 농사 지먹고 살던 유목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밝힌 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중국 전 대륙을 우리 동이족 땅이었는데, 이 찬란한 역사라는 것은 이 큰 땅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서로 교화시켜서 서로가 잘 살 수 있게 평화로운 일국을 만들어 놨으니 이것이 지금 찬란한 역사라고 하는데, 이 찬란한 역사의 근원은 지금 제야사학자들이 밝혀놓은 내용은 그 근원이 없는데, 여기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전쟁사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전쟁사를 보면 지금은 많은 신무기들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무공력과 도력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무력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해서 총칼, 나중에는 활을 만들어서 멀리서도 사람들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이때에 여기에 이제 시천 장군이라고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시천 장군이 얼마나 이 활을 잘 쏘냐 하면 활을 한번 당기면 한 10리 밖에 있는 물체를 맞췄다고 합니다. 자, 또한 여기에 거학태자라고 나오는데, 이분 외에 많은 여기 도인들은 보통 500근, 1000근 되는 바위를 집어던지는데, 그것이 요즘에 야구선수 야구공 가벼운 거 던지듯 그렇게 속도로 멀리 던질 수 있는 힘들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공력과 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무한대로 쓰는 것이니, 이러한 도력과 무공력으로 많은 민족을 교화시키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찬란한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된 근원입니다. 이러한 무공력과 도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감히 이렇게 큰 우리의 영토를 유지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국방력에 따라서 나라가 좌우되니, 지금도 이제 세계 유엔이 생겨서 했지, 전쟁이 지금도 계속 발발된다면 신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옆 나라를 모조리 다 점령해서 접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되는 곳이니 유엔이라는 것에 있어서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도화시켜놔서 그나마 지금은 좀 평화롭게 사는 거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 시대에 하늘암 도인이 받았고 내려오는 이 무공력과 도력이라는 것은 정말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엄청난 이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것이
박법에다 속해져 있는데 이것을 수련을 많이들 열심히 할 때는 그 큰 찬란한 역사의 문화를 우리가 소유했고 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또 태평시대가 또 오래 가다 보면은 배부르면 등 따시면 딴짓한다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편안해지면은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생겨나는 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네 죽은 데에 어디 좋은 데를 보내줄 테니 네 있는 재산을 나한테 바쳐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종교가 나와서 꼭 민초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이런 못된 행위들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없어지고 반복되온 이 세상이 바로 역사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학태자 때 우리가 화족과 전쟁사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밝혔고 이 전쟁사가 왜 생겼냐 하면 이 그학태자가 있던 이 군자국 시절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이 박법을 멀리하고 나약해지는데 그 사이에 우연히 이 하늘암 도인의 여러 대 밑에 제자니까 몇 대 제자인지는 지금 기록이 없고 그 제자분이 지금 중국에 우리 땅에 환강산에 경치가 수여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 산고라는 아이가 심성이 좋아서 그 아이한테 이 박법을 가르쳐 놓은 것이 지금 오늘날 중국하고 우리하고 역사 속에서 늘 다툼을 지내왔던 아주 화근의 뿌리가 바로 이 산고라는 아이한테 박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대 스승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상고 이 화족들한테 이 박법만 전수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중국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야사학자들이 알고 있는 이 고조선의 찬란한 우리의 역사, 당군이 몇천 년간 몇 대가 이렇고 이런 역사, 찬란한 역사들이 우리 박법에 의해서 그 막강한 무공력과 도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지금쯤은 우리가 세계 최대 강국으로 있었고 또한 세계의 많은 역사가 지금은 이런 아주 힘겨운 역사는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박법이라는 것은 만민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근본을 담아놨으니 이것이 요즘엔 단군의 시대로 문구가 문헌이 내려와서 이 단군 사상이라는 것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해서 홍익 인간의 정신을 요즘엔 많이 전하고 있는데 이미 이 박법에는 그 내용들이 다 있어서 저희 그 문헌을 보면은 선대 스승님들 중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둘째도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위하는 길이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살생을 금한 것은 다 각자가 서로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에 태어난 것인데 함부로 이렇게 그 살생은 하지 말라는 이 스승과 제자 간에 가르쳐 오면서 아주 준법처럼 내려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짐승들도 사살을 하곤 하지만 이 도가 완성이 되면은 짐승들과도 대화가 서로 통해서 그네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파일럿을 보내고 또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아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수련이 다 되신 분들 얘기고 일반인들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육식 문화에 빠져서 많은 짐승들을 사살하고 이것을 잡아다가 자기네 식생활로 쓰고 있으니 오늘날 그 개체수를 맞추기 위해서 현대 수의학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육식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학천자 때 우리 도인들한테 전수받아서 일어났던 전쟁사가 있는데 이때 바로 마지막에 그학천자하고 일전을 겨눴던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산고가 가르쳐놓은 직계제자 오형제라는 아이들이 5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하고 일전을 겨누는데 그 5대1의 일전에서 그학태자의 도력이 얼마나 높은지
눈 깜짝할 사이에 5을 지압을 하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목숨 구걸을 해서 살려주고 그냥 보내준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헌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살려주는 대신 다시 환강산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다 회복을 해서 찬란한 역사인데, 이것이 지금으로 유추해 보면 다 이 단군 시대로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그때는 단군이 아니라 이 선인들한테 이 도법을 받았으니 우리는 모든 천지인의 이치를 밝혀서 그 도법을 전수받고 그대로 천지인 원칙에 맞게 우리가 세상을 살았으니 우리 민족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손민족이라고 해서 천자로 다 이렇게 쭉 내려온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군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저로서는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자가 이렇게 지금 제가 계보를 다 정했는데, 이것이 대략 유추해 보면 지금 고조선 바로 윗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 청구국이라고 있어 있는데, 이 청구국의 역사를 여기에 우리 문헌을, 박법의 문헌을 보면 이때의 시천천자, 조운천자, 공단천자, 지운천자, 금단천자, 국광천자, 묘단, 단강, 노공태자까지 이렇게 한 10여 분, 8, 9분이 이렇게 지금 문헌에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천자로 계속 천선민지국의 천자로 지금 내려와서 나라를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끌었던 우리의 지도자분들이시고, 거기에는 또 이 들머리 나라라고 있었고, 그 들머리 나라 다음에 청구국인데, 그 청구국에는 바로 여기에 이 곰성과 호랑이성이 있어서 곰성과 호랑이성이 이 나라의 대표성이 되고, 큰 일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나라에 도움을 준 이러한 성이 곰성과 호랑이성이고, 이때의 공교롭게도 지금 일본 이 잔재들이 이병도 고약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리 고음자손을 만들어 놓은 그 문헌이 지금 여기 청구국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곰성과 호랑이성의 딸들, 손녀들이 이 천자의 아들이 혼인을 할 때쯤 되면 이 혼인의 선택을 받을 때 이 두 성의 자녀들이 많이 간택이 되곤 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문헌을 하나 보면, 여기서 지금 청산도님께서 밝혀놓으신 내용이 곰성의 딸이 이 천자의 아들한테 며느리로 왕비로 시집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엔 또 한번 이 국광천자의 딸인 이 나자공주가 이 청구도사를 만나서 우리 박법을 모두 전수받았는데, 이분이 비록 여자지만 능히 다 박법을 전수받고 전지전능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서 그 대대로 몇 대를 박법을 전수시켜주고 마지막엔 선인으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나자공주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바로 호랑이 성의 아들 손주인 자소라는 이 자손이 나자공주의 부군으로 선택받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문헌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을 일본 아이들하고 이병도하고 이것을 곰의 자손으로 둔갑시켜서 곰이 무엇을 먹고 단군 왕검을 만나서 혼인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았으니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시조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학자와 박사라는 사람들이, 강남사 학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역사를 그대로 갖고서 우리는 곰의 자손이다, 나는 곰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려오는 게 이제 재앙이라는 얘기가 예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재앙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이 올바르게 이 도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지인의 이치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이 가다 못해 이 악기가 탁한 기운이 너무 많아져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태어나는 것들은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막강한 바이러스들, 세균들이 많이 생겨나서 재앙은 전부 괴질과 이런 질병으로 지금 다 세계 곳에 예언자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청구도사 때부터 이 내려와던 이 청구도사 때까지 이 나라가 아주 큰 영역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이끌어 왔는데, 이때도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이 바로 이 박산북쪽 이 송화강 주변으로 지금 문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송화강 주변이 우리가 주로 많이 중심적으로 활동하던 지역이라, 이 거학태자 때도 그렇고 들머리 나라 때 이 세단도사도 그렇고 또 이 청구도사 때도 그렇고, 이때 보면은 대다수 이 송화강 주변으로 우리 박산하고 가까운 이쪽 지역에서 모든 중심 세력들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지막 지금 여러 사학자들이 찾아나온 고조선에 찬란했던 역사가 무너진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박법을 멀리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이 박법을 전수받은 이 산고의 후손들이, 지금의 화족들이 이것을 수연을 해서 힘있는 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니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고조선을 침범을 해서 전멸을 시키고 우리 역사는 고조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렇게 역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이후로는 계속 고구려로 내려오다가, 고구려도 결국 영계서문이 죽고 나서는 고구려도 무너지고 고려가 나오고 또 수르 후로 여러 나라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 드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화족들의 힘에 눌려서 결국은 밀리다가 결국 우리나라 지금은 한반도라거나 옛날에는 해동성이라고 했는데, 이 해동성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지도 요 땅을 겨우 지니고 살다가 또 고약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이걸 절반을 잘라놓으니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쭉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풍류도라는 것이 있어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외국에서도 이 풍류도야말로 유불선을 다 합치고도 남을 만한 대단한 우리의 문화다라고 해서 풍류도에 많이 얽매여 있는데, 이 제가 풍류